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투자에서 사람을 가장 빨리 흔드는 건 손실이 아니라 비교입니다. 계좌가 무너지기 전에 기준이 먼저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묻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투자할까? 나는 너무 적게 넣고 있는 건 아닐까? 나만 너무 천천히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안이 숫자의 모습으로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월급의 절반을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넣었다는 사람을 보면 내 투자 금액이 갑자기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남들이 얼마나 넣느냐가 아니라 나는 얼마를 넣어야 오래 갈 수 있느냐입니다. 바로 그 기준을 놓치기 시작할 때 투자는 편안함을 잃고 경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투자를 시작하고 조금 지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숫자에 민감해집니다. 수익률 숫자도 보게 되고 평가 금액 숫자도 보게 되고 매달 넣는 투자금 숫자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상하게 마음을 크게 흔드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의 투자 금액입니다. 누군가는 매달 30만 원을 넣고 있다고 하고 누군가는 100만 원도 적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월급 날마다 자동이체를 걸어두고 어떤 사람은 보너스가 들어올 때마다 한꺼번에 넣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미 모아둔 자금이 있어서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큰 돈을 추가로 넣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원래 괜찮다고 생각하던 내 금액도 갑자기 애매해집니다. 이전까지는 나름 꾸준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의 숫자를 듣는 순간 내가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투자는 혼자 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혼자 계좌를 보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 가끔은 내 방향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그 확인 욕구가 강해질 때 사람들은 가장 쉽게 남의 숫자를 봅니다. 남들이 얼마를 넣고 있는지 보면 내 위치도 알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투자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투자 금액은 단순히 의지의 크기를 보여주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같은 50만 원, 같은 100만 원처럼 보여도 그 안에 들어있는 사정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월 소득이 높고 고정 지출이 적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님 집에서 지내며 생활비 부담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아이를 키우고 있을 수도 있고 월세와 대출이자를 함께 감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비상자금을 충분히 확보해 두었고 누군가는 아직 안전판이 전혀 없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 빼고 오직 투자 금액만 비교하면 비슷해 보이는 숫자도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남의 투자 금액은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어도 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비교가 시작되면 사람이 숫자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30만 원을 넣고 있으면 50만 원 넣는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50만 원을 넣기 시작하면 100만 원 넣는 사람이 보입니다. 100만 원을 넣어도 이번에는 자산 규모가 훨씬 큰 사람이 보입니다. 이 비교에는 끝이 없습니다. 내 위에는 언제나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기준으로 투자하면 아무리 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투자에서 필요한 것은 자극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남들보다 많이 넣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보다 내가 멈추지 않고 계속 넣을 수 있는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 금액을 정할 때 이 질문부터 합니다. 얼마를 넣어야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저는 질문의 방향이 조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를 넣어야 오래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훨씬 중요합니다. 투자는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반복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한두 달은 의욕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큰 비중을 떼어 투자해도 나는 이제 제대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현실이 보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기고 경조사가 생기고 병원비가 생기고 가전이 고장나고 이사나 자동차 수리 같은 큰 돈이 갑자기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매달 투자금이 생활을 압박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불편해집니다. 불편함이 반복되면 투자 자체가 스트레스로 바뀝니다. 원래는 미래를 준비하려고 시작한 행동인데 현재의 삶을 계속 조이는 행동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계좌는 희망보다 부담으로 보입니다. 이 감정은 장기 투자에 꽤 치명적입니다. 장기 투자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버텨지는 구조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매달 투자하는 날이 오히려 긴장되는 사람은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 금액은 남들이 보기에 큰 금액이 아니라 내 생활 안에서 큰 충돌 없이 반복되는 금액입니다. 한 달하고 많은 100만 원보다 3년, 5년, 10년 계속 갈 수 있는 30만 원이 훨씬 강한 금액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투자는 늘 크게 결심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산을 만드는 건 화려한 결심보다 지루한 반복입니다.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을 계속하는 힘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서 판단 기준을 한번 다시 고정해 보겠습니다. 투자 금액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넣는 돈이 다음 달에 나를 괴롭히지 않는지, 생활비를 억지로 비틀어 만든 금액은 아닌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곧바로 무너지지는 않는지, 이 기준이 먼저입니다. 이 기준 없이 남의 숫자만 따라가면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결국 지쳐서 멈출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투자에서 멈춘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손실입니다. 수익률이 잠깐 흔들리는 것보다 좋은 습관이 끊기는 것이 더 아플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남들보다
예상보다 적게 투자하면 미래가 너무 늦어질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부담스럽고 노후 준비 이야기도 계속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따라잡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조급함으로 정한 투자 금액은 마음을 더 빨리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속도를 높이기 위해 무리했는데 오히려 중간에 멈춰버리면 그 속도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반대로 지금은 조금 작아 보여도 꾸준히 갈 수 있는 금액은 시간이 지나며 힘을 가집니다. 작은 금액이 반복되면 그 반복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자산의 뼈대를 만듭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얼마나 투자하는지 궁금해하지만 사실 그 질문 뒤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이 정도면 충분한 걸까? 나만 너무 약하게 가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이 남들의 투자 금액이라는 질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에 답하려고 할 때도 단순히 평균 금액을 찾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평균은 마음을 잠깐 달래줄 수는 있어도 내 삶의 구조를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이 월 70만 원이라고 해도 그 숫자가 나에게 적절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 소득이 다르고 내 목표가 다르고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은퇴 준비를 더 급하게 해야 할 수 있고 누군가는 결혼이나 출산, 주거 마련처럼 가까운 미래에 큰 지출을 앞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직장이 안정적일 수 있고 누군가는 수입 변동이 큰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다르면 같은 투자 금액도 안정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금액을 정할 때 세 가지를 먼저 떠올리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금 생활비가 흔들리지 않는지입니다. 투자는 미래를 위한 일이지만 현재의 삶을 무너뜨리면서 하면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둘째, 비상 상황을 버틸 여유가 있는지입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곧바로 투자금을 줄이거나 해지해야 하는 구조라면 마음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이 금액을 1년 이상 반복하는 모습을 상상했을 때 답답함보다 안정감이 드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과한 금액이라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금액이 내 기준이 되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 금액이 멋있어 보이느냐가 아닙니다. 투자 금액이 나를 지켜주느냐입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투자 금액은 계좌의 숫자를 키우는 동시에 생활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금액입니다. 계좌만 보고 정한 금액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삶 전체를 보고 정한 금액은 마음까지 함께 지켜줍니다. 투자를 오래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지점으로 돌아옵니다. 남보다 얼마나 많이 하느냐 보다 내가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느냐, 남보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 보다 내가 중간에 멈추지 않느냐, 이 기준으로 바뀌는 순간 투자는 조금 편안해집니다. 남의 숫자를 봐도 이제는 부러움이나 초조함보다 저 사람은 저 구조에서 저렇게 하는구나, 이 정도의 거리감이 생깁니다. 그 거리감이 바로 기준입니다. 기준이 생기면 비교가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괜히 투자금을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일도 줄어듭니다. 시장이 오를 때 뒤늦게 무리해서 들어가는 일도 줄어듭니다. 월급 날마다 죄책감처럼 투자금을 바라보는 일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수익률 이전에 투자 습관을 바꿉니다. 불안할 때도 완전히 멈추지 않고 욕심이 올라올 때도 무리하지 않고 내 리듬으로 계속 가는 힘이 생깁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할 생각은 점점 더 단순해집니다. 남들이 얼마를 투자하는지는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는 내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앞의 질문은 비교를 부르고 뒤의 질문은 기준을 만듭니다. 앞의 질문은 나를 급하게 만들고 뒤의 질문은 나를 오래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들이 얼마나 투자할까를 묻기 전에 먼저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금액이면 불안하지 않게 계속 갈 수 있을까? 나는 어떤 구조면 시장이 흔들려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을까? 나는 어떤 리듬이면 이 투자를 싫어하지 않고 오래 이어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이 생기면 투자 금액은 생각보다 분명해집니다. 조금 작아도 덜 불안해지고 조금 느려 보여도 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이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온 숫자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큰 금액으로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계속 간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비교는 순간의 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은 열기가 아니라 지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합니다. 남들이 얼마나 투자하는지 궁금해질수록 오히려 내 기준을 더 점검해야 합니다. 그 질문이 커질수록 비교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돌아와야 할 자리는 남의 계좌가 아니라 내 생활과 내 리듬입니다. 그 기준이 단단해질수록 투자는 더 편안해집니다. 편안한 투자가 결국 오래가는 투자입니다. 오래가는 투자가 결국 쌓이는 투자입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